요즘 전부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황당한 얘기. 이거는 정말 누구나 멘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상태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이게 끝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를 들으면 됩니다. 국민TV 청취자를 위한 패션 제안. 엣지북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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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북닷컴. 공정한 방송에서 제안하는 공정한 트렌드 패션 엣지북닷컴.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네, 안녕하세요. 엄청 덥죠?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주는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매일 아름다운 문희정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먼저 들려 아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제가 대국민 상담소의 진행을 직접 맡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더워서요. 예, 웃으려면 확 웃으세요. 예, 오늘도 뭐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희동 한 선생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를 깔지 마시고 다시 소개하세요. 연희동 한 선생입니다. 네, 요즘에 더워서 에어컨 병에 들었대요. 네, 그리고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시죠? 환경운동가라고 그러니까 진짜 상당히 이 우락부락한 투사를 연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직접 얼굴을 보면 상당히 지적이고 또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우리 진짜 웃기다. 아, 재밌다. 상당히 비웃는 듯한 웃음은 아니었어요. 예, 김한경 선생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석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 더 모셨어요. 신들의 사랑법의 저자 이동현 작가신데, 아니 신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남겨진 기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화에 놓는 신들의 사랑. 예. 고무신, 운동화 이런 신들은 아니죠. 예. 네. 집살나겠나 이거. 이게 너무 힘들다. 덥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여자친구가 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개를 키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를 17년 동안 키웠었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돌발 행동이 제가 그 개를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개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 낑낑거리니 불쌍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쿨하게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여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제 마음속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걔보다 못한 인간인 건가? 아니다. 나와 걔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내가 걔가 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을 그만두자. 만난 지는 100일도 안 된 시기였고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지라 주말만 볼 수 있는 커플인데 여자친구와 일찍 헤어지게 돼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에 있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두세 번 반복으로 이뤄져서 걔는 제가 봐도 너무나 귀여운 작은 치와와였습니다. 그 개가 정말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론 내 시간을 걔한테 뺏긴 기분이라 마음속에는 깊은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오르더군요. 상심이 컸습니다. 걔한테 질투심을 느끼다뇨.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제겐 너무나 굴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강아지를 보면 정말 폭력을 쓰고 싶을 정도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에 있어
걔 얘기가 조금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답답하네요. 저의 강한 질투심과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인가요? 저의 이런 심리를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여자친구의 치와와에게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끼는 남자분의 사연이시군요. 그런데 이분 지금 걔하고 자기를 비교를 하면서도 굴욕적이다라는 걸 아는데 이런 분들을 대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웃어요 그냥? 웃어 넘겨요? 뭐라고 하는 뭐 호칭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 그런 호칭은 모르시는군요. 뭐 걔보다 못한? 아, 뭐 제가 그 표현을 안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 사연에 대해서 공감은 되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 대국민 상담소에서 제가 상담을 쭉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그 상담 시원하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좀 너무 상담을 한다는 거는 좀 이 보다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고 뭔가 힐링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인간은 상담을 빙자해 가지고 거의 칼로 난도질을 한다. 난도질을 하는 정도만 아니라 거기다 소금까지 뿌린다. 이렇게 이 대국민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대로 보는 분들이 꽤 있군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지금 대국민 상담소가 뭐 킬링 핀들인 줄 아세요? 뭐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담을 하는데 동참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아, 그러세요? 혼자 외로우실까봐.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음 번부터는 이제 연희동 한 선생님은 안 넣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단 이 자리에서 좀 더 이 상담을 이제는 힐링 모드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상담이라는 거를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이 보조 상담의 역할을 해 주실 분들 꼭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메일 주소 아시죠? inpgh2013 inpgh2013 @gmail.com입니다. 예. 왜 INPGH냐고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치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IN, PGH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고 2013, 2013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프로 시작할 때 그분이 말씀하셨죠. 멘붕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를 틀어야 된다. 그래서 멘붕에서 벗어나려고 들었는데 이거는 멘붕이 그냥 멘붕이 아니라 멘붕 돼가지고 슈퍼 울트라 핵폭탄이 터진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조금은 변화를 기하고자 이 보조 상담을 하실 분들을 이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심이 있으신 분, 이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상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경험을 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작가분에게 꼭 이메일을 보내시고 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네, 전 잘릴까봐 그러면 전 좀 뭔가 역할을 좀 하려고요. 네, 잘렸어요. 그런가요? 네. 마지막 방송이니까 열정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남의 꼭 얘기를 같이 아는 게 제가 젊었을 때, 신혼 때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요가를 이제 같이 했었는데 집사람하고 막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천천히 집에 천천히 걸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몰드미스 다이어리가 나오는 방송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남자 캐릭터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TV에 나오는 등장 인물보다 우선순위에 밀린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 높은 기대나 그렇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신혼초인데 저는 밤에 이제 천천히 좀 이렇게 산책하듯이 집에 가고 싶었는데 막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싸웠는데 한 10년 지나고 보니 지금 이제 집사람이 다른 걸 보고 있으면은 이 시간에 난 좀 다른 걸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적당한 나를 귀찮게 해주지 않아서 너무나 이런 시간도 좀 있으니까 나도 또 다른 거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는 정말 막 텔레비전만 못한 거냐고 막 저는 이제 화를 내고 막 싸웠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선생은 이분이 젊기 때문에 그냥 여자친구에 대한 독점욕 또는 여자친구에 대한 열정이 너무 과해서 나타나는 거지. 너가 나이 좀 먹으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거다. 이 이야기신가요? 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근데. 뭐 하나만한 이야기를 그렇게 또. 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뭐. 그렇죠. 훌륭해요. 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개를 키우고 있고 개가 14살인데요. 아, 근데 그래요? 예. 뭐 남자친구가 있어도 개는 소중한 거죠. 그렇죠. 남자친구하고 개하고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개는 귀엽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안 귀엽다는 이야기네요. 인간 남자는 어떻게 노력을 해도 개처럼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건 인류의 그래서 진화 과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개보다 못하다는 것을 네, 귀여움에 있어서. 귀엽던데. 남자친구가 귀엽던데. 없는 사람하고요.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있으면요. 있는 남자친구는 귀엽지 않아요. 없으면요. 모든 남자가 다 귀여워요. 아니 저는 뭐 고양이 뭐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된다, 뭐 때문에 일찍 들어간다 했을 때 그렇죠. 별로 고양이를 붙잡는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심정은 뭘까? 근데 지금 이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이 자기 존재가 굉장히 크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연인의 전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 같은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뭐 나의 전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뭔가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네요. 예. 이 사람은 내가 여자친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뭐 연애를 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전부가 되기는 쉽지 않다. 예, 30대가 넘으면 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데 20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별로 해줄 말이 없는 건가요? 글쎄요, 아니 신들의 사랑법만 봤지 인간의 사랑법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신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네, 신들은 어떻게 하나요? 신들은 보통 개 같은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인간 같은 문제로 고민하나요? 인간 같은 문제로도 고민하지 않죠. 네, 신들은 뭔 소리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넣으면 제우스도 딱 이쁜 여자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꼬셔보려고 만약에 하고 이 남자분이 제우스였다 그러면은 네. 뭐 여자친구를 개로 변신시킨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훌륭한 네. 생각이 아니에요. 제우스는요. 저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뭐로 변신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개로 변신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신들의 사랑법이 맞네. 이 남자는 너가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넌 치아가 있지만 치아보다 더 불쌍한 치치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여움으로 인간 남자는 절대로 강아지를 못 이겨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인간 하셔야죠. 남자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남자는 계속 어디에서 열받냐면 내가 걔보다 못한 인간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걔보다는 나은 인간인데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간 남자로서는 귀여움을 받기는 힘드니까 이 남자분이 택할 거는 차라리 걔처럼 바뀌어라. 그게 훨씬 더 맞는 조언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반대로 개 주인 역할을 같이 해줄 수도 있죠. 자기가 보호자가 돼서. 보호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그러면 치아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같이 가자. 내가 가서 그 치아를 더 이뻐해 주마. 이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개를 본인도 키워보셨다고 하니까 뭐 강아지 간식 같은 거 사서 뭐 선물로 안겨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를 데리고 공원을 같이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데이트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훌륭하네요. 다음에 만날 때는 치아를 아예 데리고 나와라. 그럼 됐네요. 근데 왜 이 남자는 그걸 못했을까요? 이 남자는 결코 개하고 자기를 비교한다 또는 개를 이 자기의 사랑의 이 연적이라고 그러나요? 보통? 이런 존재로 지금 대비시켜가지고 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이 치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 남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스스로를 어떤 양육 대상 같은 강아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어쩌면 여자친구한테 내가 좀 더 사랑받고 또 귀여움받고 이 보호받아야 되는 네.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관심과 시간을 내가 다 써야 되는데 네. 그것을 일부 뺏어가는 저 멍멍이 나쁜 놈 죽여버려 이런 개보다 못한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이럴 때 뭐 아이가 생겼을 때 남편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둘째가 생겼을 때 첫째의 반응 그런 느낌. 그렇죠. 개를 항상 대하세요. 내가 집에서 느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나는 네, 우리 집 저도 꼬마 뭐, 다음으로밖에 취급을 못 받는다. 꼬마도 많으시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관심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김생도 그렇죠. 아, 뭐 당연하죠. 집에서 그리고 둘째가 지금 너무 어리니까 그 요즘에는 유기견 심정으로 지내시겠네요. 혼자 잘 지내고 그냥. 아, 예,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잘 이제 다니는 중요한 거죠.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자친구가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광분하지 말고 거의 지금 이분은 발정난 멍멍이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네. 너가 여자친구가 딴 일에 신경 쓰고 있을 때 네.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강아지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하나 만들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하나 만들고 여기 한 선생 연락 주세요. 네, 한 선생 연락하는데 이러면 된다는 말이네요. 아, 또 이렇게 권장할 만하지는 않지만. 아니 왜요? 어장관리 다양한 인간관계. 다양한 인간관계. 기숙사에 살고 계셔도 주말에밖에 못 나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주말에 나가. 저는 요즘 시간제 유행인 거 몰라요? 반듯한 시간제 파트너. 반듯한 시간. 낮에는 치와와 분, 밤에는 고양이 키우는 분. 그렇죠. 반듯한 일자리는 네. 꼭 선택의 시간제. 그렇죠. 그건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거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시간제로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주중에 여자친구가 따로 한 명 있으면 이제 주말에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요? 주중에는 공부해야죠. 기숙사에 있다는데. 교수님 말씀. 아니 그런데 사실은 주중에 기숙사로 찾아오는 여자친구를 따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 문제가 좀 해결이 됐나요? 그거를 보통 못해서 안 하는 게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지금 그 능력이 좀 돼야 되는 건데. 선생은 신들의 사랑법을 지금 연구를 한 건지 아니면 멍멍이의 사랑법을 연구를 했는지 조금 헷갈리네요. 근데 보통 신이라는 것이 인간에 대비해 가지고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하다. 예. 전지전능하다라는 그 사랑 속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 속에서 있는 거지. 신이라고 해서 항상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신화 속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은 신들의 왕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근데 제우스 신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제우스가 두려워해. 헤라. 그렇죠. 헤라 피해 다니려고 막 뭐 변했다가 도망다니다가 그냥 진짜 이 선생 신들의 사랑 강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가장 두려운 존재들. 그럼요. 이 제우스 신들의 아버지라고 아무리 폼잡으면 뭐예요? 마누라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가지고 마누라 눈치 보면서 바람 피우는 거는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황소로 변신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 대해서 가지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신이라고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제우스가 지 마음에 드는 여자 참 마음을 훔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그게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패한 경우도 있죠. 실패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것도 비극적인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신이라는 존재가 전지전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면이죠? 뭔지 알아요? 그거는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공포,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들이 뭐냐면요. 어떤 변화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담을 주신 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여자친구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분은 지금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난 지 100일 됐거든요. 한 3개월쯤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말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치아가 걱정돼서 여자친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뭘 뜻하는 거야? 됐죠? 이럴 때 본인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자친구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치아 그 멍멍이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건데 이거는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멍멍이보다 못한 인간으로 만드는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에 제 모든 엑스보이프렌드는 내가 진짜 고양이를 케어하러 가는 걸 알았군요. 딴 데로 샌다라는 그런 의심은 없었구나. 무슨 말인지 뜬금없어가지고 지금 도저히 연결이 안 되네요. 자 보세요. 일단 이 여자분은 치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남자를 그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3개월이나 그렇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치아라는 게 핑계라고 지금 이 남자는 생각을 하고 결국 얘 때문에 내 사랑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걔가 싫은 건데 본질적으로 여자가 자기를 알긴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뭔가 감지는 되는데 그 대상이 치아와 때문일 거라고 어거지로 대입을 시키니까. 그 표정은 또 뭔가요, 교수님? 제가 뭐 또 큰 잘못을 했죠? 아니요. 제가 또 죽을 죄를 진 거 맞죠? 아, 근데 저 표정 알 것 같은데. 분명 한마디 날라올 것 같은 표정인데. 그런 표정이 있어요? 네. 그래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죠. 교수님 표정으로도 다 말해요. 어떤 표정을 제가 욕 중에 제일 심한 표정. 문답 굴욕이라고 제대로 된 답을 안 해줄 때 나오는 표정이 있어요. 그래요? 그거를 조금 더 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그래서 그러게요. 하나만한 소리. 하나만한 소리.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사실 이 남자의 심리 상태는 지금 여자가 자기를 조금 처음에 서로 좋아하는 그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캐치는 했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여자친구가 이 멍멍이를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이니까 나의 사랑의 적은 멍멍이지 그 여자친구의 바뀐 마음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좀 상당히 세요. 그런데다가 치아를 통해 가지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고 정말 그 멍멍이한테 폭력을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분은 상당히 지배력 또는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소유욕도 비교적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보기에는 이분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성취욕도 있긴 한데 여성분의 입장에서 보면 과도하게 과제지향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떨어져서 그렇게 매력적인 같이 멜랑콜리하게 연애를 하는 그런 느낌은 없다라는 거죠. 네. 왜 제가 연애를 잘 못했는지 굉장히. 그래도 결혼은 잘했습니다. 인물이 받쳐줬기 수습하는 때문에. 거 너무. 저는 우리나라 그 여자분들이 그 키를 굉장히 많이 따지시는데 제 키가 거기 딱 좀 안 돼서. 여기가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 나이대에서는 이 기준은 뭐야? 키가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연애를 잠깐 아주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둘이 키를 한번 재봤어요. 네, 됐어요. 그래.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 작은 걸 하는 걸 갑자기 분위기가 흐려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잘했습니다. 이건 자랑이지. 성공하셨네요. 본인의 지금 애로사항. 근데 이 과제지향적이고 막 그 제가 소유욕이 굉장히 너무 강했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군요. 자, 그럼 들으셨죠? 지금 이 여자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음 접고요. 그래도 그냥 웬만큼 시간 지나면요.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랑 결혼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당분간은 연애에 신경 쓰지 말고요. 주말에 나오지 말고 공부 더 해서 공부하세요. 능력을 키워서.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한 12살 정도 차이 나는 아가씨랑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시면 돼요. 좋네요. 아, 좋아요? 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신의 사랑법에 대해서 이 탐색을 하면 그렇게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좋네요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귈 수도 있는 거죠. 지배력이 강한 분은 뭐 또 이렇게
복종하기 좋아하는 여자분 만나가지고 사귀시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려면 12살 정도 차이를 나야 되겠죠. 더 나도 좋고요. 더 나도 네. 좋고요. 24살? 한번 40 넘으셔가지고 그때쯤 천천히 그 장모도 좀 생각해보셔도. 생각해줘야죠.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간에 이분 뭐 충분히 상담이 됐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여자친구의 치아에 대한 질투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정을 정확히 해야 돼요. 여자친구의 마음이 바뀐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또 못하는가, 이 문제라는 거 먼저 확인 꼭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너 내 신라 이제 우리 그만 만날까?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없겠죠. 사투리 쓰면 안 되죠 일단. 쓰면 왜안 돼요? 아니 요즘에 에이콘에도 보면 사투리 하면 인기 좋던데 왜 그러세요? 싫다 이제. 그래요? 네. 전혀. 닭살 돋는 표정을 만지시는. 여전히 뭐 남자친구 사투리 쓰는 분하고 좀 안 좋은 게 있다든지.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사실 이 경우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자기를 싫어하거나 자기가 매력적이지 않는 남자랑을 인정하는 거는 도저히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한 가지 이건 아세요. 그 여자친구 마음은 비교적 그렇게 지금 이 남자분한테 헌신적이고 매달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랬을 때 내가 진짜 여자친구를 사랑하는가? 핵심은 여자친구가 이 치아 멍멍이를 좋아해서 내가 질투를 느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가? 그리고 만일 진짜 저 여자를 내가 놓치면 내가 인생에서 진짜 후회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저 치아는 여자친구의 치아가 아니라 이 가장 뭐 부모 형제보다 더 귀중한 존재다. 내가 저 치아의 마음을 내가 잡기만 하면 여자친구도 잡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치아에 대해서 헌신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자친구가 아니 오빠는 나보다 이 멍멍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질투심을 일으킬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제가 키우는 개를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렇게 많이 보여줬어요. 개를 끌고 나가서. 근데 정말 개를 좋아하는 남자고 저희 개랑 되게 금방 친해지는 남자일 경우에 훨씬 더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강아지고 뭐 그 남자친구가 잘 지낼 때요. 네, 들으셨죠? 요거 정도를 그러면 나름대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참 여자친구의 마음 멍멍이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 이 문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연 넘어가기 전에 다시 이 오랜만에 제가 직접 아나운서 역할도 하고 이 상담 MC 아나운서가 MC죠. 네, 그렇군요. 이 상담하는 역할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정신이 사납긴 한데요. 어떻게 서로 좀 이 사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게 필요하십니까? 이 사람이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뭐 이 인원수 부족했으면 끼워 넣어준 거 아니거든요. 네. 저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계속 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이 남자를 덜 사랑했었구나. 그 생각, 그걸 깨달았어요. 네, 얘네를 빨리 이렇게 케어하러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한 게 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남자랑 있는 것보다 얘가 있었던 거가 더 좋았던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였구나. 그렇죠. 덜 사랑한 거겠죠. 덜 사랑한 정말 고양이나 개만 무슨 조금 덜 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 아까 뭐 남자는 뭐 귀여움에 있어서 결코 멍멍이에 비할 수 없다 그런 야 남자들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를?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절대 개와 남자를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남자가 싫어하면 개 갖다 버릴 수 있는 여자도 있을 거예요. 많아요. 그래요? 남자가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여자도 봤어요. 그래요? 개보다 나은 남자였군요. 네,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두 번째 사연은요, 제가
이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 오늘 북한이 오늘이라는 말은요. 이게 언제냐 하면 6월 6일 날이에요. 현충일 날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오늘 북한이 전격적으로 당국 간 대화를 하자고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어깨가 좀 어색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온갖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켰던 게 먹혔나 보다고 봐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잘 안 되는데요. 예.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박근혜식 벼랑 끝 전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 원칙 대응 통했다라는 제목으로 TV조선에서 나온 이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세요? 한 개도 안 가는데요, 저는. 한 개도 안 가요? 네. 자, 이 한 개도 안 간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는 아시죠? 북한에서 실제로 이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12일 날 회담을 하기로 했고 판문점에서 실무자 접촉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 그렇죠. 예. 오늘이라 하면 6월 10일 10일이요. 오늘. 예. 자, 이랬을 때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혹시 뭐 무슨 말인지 이해는 오나요? 실무자들이 일단 접촉을 시작을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물밑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김성희 씨인가요? 그 북에서 오신 초록색 예쁜 정장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북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초록색 예쁜 정장이라고 하면 네. 이 북한을 이 좋게 이야기한다라는 뭐라고 그러죠? 종북이죠, 종북. 종북이죠. 아니, 녹색 정장이 종북이신가요? 구두도 예뻤는데 아니 더블 종북이에요. 세상에. 어쨌든 간에 정부는 오늘 서울 남북 당국 회담은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정립하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공식 브리핑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고 회담 명칭을 남북 당국 회담이라고 하게 된 것은 남북 문제의 실질적 협의 해결이 중요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이라는 의미를 고려한 것이다. 라고 이 남북 실무 접촉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천혜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이어 북측이 제기를 했고 우리 측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북 관계, 새로운 남북 대화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동의를 했고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리고 또 천 실장은 이번 남북 당국 회담이 기존 21차까지의 남북 장관급 회담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기존에 있었던 21차까지 열렸던 남북 장관급 회담은 그것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열리게 되는 남북 당국 회담은 새로운 형식의 남북 회담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뭔 말이에요? 들어도 모르겠네요. 뭔가 새롭대요. 새롭다라는 이야기를 공개했다는 거야. 예. 맞아요. 아니 들어도 모른다고 그러면 지금 한 선생이 지금 시사 상식 수준을 너무 지금 스스로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아, 얘기 드렸잖아요. 저 드라마랑 그런 오락 프로그램밖에 안 봐요. 저 박 대통령하고 취미 똑같다고 얘기 드렸는데. 아 그래요? 우리 대통령은 드라마 줄임말. 이 퇴근 후의 시간을 그렇게 편안하게 즐기시는 그 뭔 스타일. 소리예요? 언론에서는 퇴근 이후에도 보고서를 읽는다라고 나왔는데. 그랬구나. 그때 김갑수 선생님의 추리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아,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보고서를 읽기보다는 오락 프로와 드라마에 심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사 이슈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기 힘들다. 이 이야기인가요? 제가요? 아니. 이분이?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시겠죠. 아,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서울 남북 당국 회담은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이다라는 이 우리 통일부 통일정책 실장의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굳이 기존에 21차까지 열렸던 남북 장관급 회담과는 다른 회담이다. 예. 뭔가 다르다고 보이고 싶은 거죠. 아, 다르다고 보이고 싶은 거다. 네. 왜 다르다고 보이고 싶어 할까요? 다르지 않으니까. 다르지 않으니까. 와! 야, 그분은 바로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는 그분이 심리하고 같겠네요. 우리 말했잖아요. 우리 통한다고. 벌써 내 말이 곧 그분의 생각일 수도 그러네요. 있어요. 창의적인 게 전혀 없으니까 창조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전에 남북 장관 회담하고 전혀 다른 게 없을 테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거네요. 그 말은 마치 여자친구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자친구는 내가 아니라 저 멍멍이를 더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를 버리고 집에 일찍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하고 똑같은 거네요. 뭐 다르지 않겠죠. 크게. 그러면 그거를 이 TV조선에서는 북한의 협상을 이끌어낸 건 원칙을 고수하는 박근혜식 벼랑끝 전술입니다. 개성공단 근로자 일방 철수에는 남측 인력 전원 철수로 맞섰고 북의 연이은 강경 발언과 민간 루트를 이용한 대화 시도에는 당국 간 대화뿐이라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핵과 경제발전의 병진 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 북한 방송 같아요. 점점 더. 조선 불바다가 거의 이 수준이에요. 이 TV조선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 TV조선에서 우리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적중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남북 당국자 회담을 하자라고 제의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얘네 말을 다 믿으세요? 얘네라 하면 TV조선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누가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 측에서. 박근혜 이것이 적중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회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의 조선 TV 방송하고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TV조선은 우리나라 종편이죠. 우리나라 종편이에요. 종합평성 채널. 근데 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안 들까요? 아, 그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금 통찰이에요. 이 평양에서 하는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인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이고 서울에서 하는 TV조선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방송이고 이런 지금 대꾸를 경험하고 계시는 거는 혹시 아니신가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와닿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와닿으니까.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저기 북한 방송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단지 그 대상은 김정은이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냐 그거지 기본적인 프레임이나 논조는 동일하다. 예, 말도 안 된다라고 했었던 상식이라는 걸 넘어서서 상상하고 초월해서 그분들은 이 우리와 같은 평민 수준의 분들이 아니거든요. 백두혈통을 태어나고 저기 어디에요? 저 무동산도 아니고 무슨 팔공산의 정기를 이어받고 하는 그런 분들의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식 운운하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신들의 이야기랑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신들의 사랑법에 대한 책을 쓰신 작가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남북 관계요? 아니면은 그 개인 뭐든지 그냥 이야기하세요. 지금 신들의 사랑인데 무슨 남북 관계 뭐가 걱정이에요. 위대하신 영도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상생 강조하셨는데 정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북한과 남한은 굉장히 좋은 상생의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을 박정희 합니다. 때부터? 네. 그거는 또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70년대에도 사실은 이 남북 관계는 되게 중요했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참 재밌는 게 북한이 이 당국자 회담을 이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4 남북 공동 성명의 정신과 6.15 선언을 기념해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TV조선에서 이 박근혜식의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는 이 그룩하신 그 영도자의 위대한 힘이 결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라뇨. 할아버지는 솔방울로 이제 수리탄 만드셨고 손자 되시는 분은 이제 핵 쏘실 거고 뭐 에너지로. 그런데 남쪽에 계시는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아버지의 정기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 70년대에 북한이 뭐 조금 김신조거든 뭐 미르나무 절단해가지고 우리 이 군인이 어떻게 되든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작살을 내버리겠다는 강력한 굉장히 폭력적인 교류와 상생들이 있었죠. 아 폭력적인 교류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북한을 폭력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남한을 폭력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 잘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종북 남친을 믿습니다. 남친을 믿습니다. 저는 남친을 믿어요? 북의 남친을 믿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범했다고 믿는다는 거야? 믿습니다. 그럼 정부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요? 바로 저게 지금 말하는 TV 조선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편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편은 북한이 이 게릴라를 넘어와서 한 거. 말도 안 되죠. 아니, TV조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걔들이라고 치하해요? 그 TV조선이 남한 방송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죠. TV조선이 남한 방송이 아니다. 가능성. TV조선이 사주는 출신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전라도가 아니에요. 저 평안도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지역색을 조장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건 제가 지금 지역색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남으로 내려와서 오래 계셨는데 뭐. 오래 뭘 또 따져야 또. 다 같이 우리 한동포지 뭐. 내 고향은 충청도 왜 개는 거죠 그냥.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왜 뭐 걸핏하면 홍어가 어쩌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왜 나와요? 아이고 홍어 논란은 종편이랑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스타일은 비슷한데. 다르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주요 청취자들의 성향을 제작자들이 뭐 이렇게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그렇게 봐요. 주요 청취자들의 성향을 제작자들이 컨트롤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답답해요. 그냥 모르겠다고 하세요.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베와 조선 일베와 TV조선을 같은 걸로 볼 거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뭐라고 밝힐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있을 수는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 이건 뭐 혹시 많이 듣던 소리네. 종편 스타일의 말하기. 종편 스타일의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심정은 가나 물정은 없는데 물정은 있으나 전혀 심정은 안 가는 그럴 수도 있고 입증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누구나 당시에 뭐 5.18 당시에 뭐 이런 간첩이 맞섰대더라 하는 뭐 인터뷰에 나가고 뭐 이런 정신인 거죠. 뭔 말인지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역시 남북 관계는 어려운 것 같네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저는 북한이 그동안 갑자기 강경 노선을 있다가 갑자기 당국 간 회담을 이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재밌었고, 재밌다는 건 북한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한이 왜 갑자기 남한 정부 당국자와 7.4 남북 공동선언과 6.15 이 정신에 입각한 만남을 가지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참 할 말이 없죠, 그죠? 아셨어요? 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내가 안 시켰던데요. 그 표정이네요.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알 수 없는 김정은의 속마음 뭐. 그런 진부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신의 사랑법에 대해서 논하신 분이 그 김정은의 속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재밌는 게 사실은 김정은이라고 대표되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은 정확하게 1970년대에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경험했던 남북 관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재밌는 건 어느 국가나 사회 또는 조직이요. 내부의 사람들 사이에서 느슨하게 되고 서로 내부에서 불안적인 요소가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보통 우리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개 통합하면 뭐 대국민 통합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통합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근데 그럴 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을 통합시키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외부의 적을 상정을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70년대, 뭐 80년대 초반까지, 뭐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남한에서 뭐 나름대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뭐 소위 말하는 독재 세력과 민주 세력의 대립 이런 걸 할 때 실제로 그 상황에서 이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나름대로 딴소리 안 놓으면서 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북한이라는 적을 상정하고 그 적과의 긴장관계를 먼저 조성을 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계속 긴장관계가 조성이 되면 사람들이 심리적 피로현상을 가져요. 그래서 긴장관계가 조성이 되다가 중간에 한 번씩 그 긴장관계에 있는 적과의 대화를 하거나 미팅을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북한도 한번 갔다가 남한도 한번 갔다가 하는 이러면서 일정에 가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또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주면 이 긴장관계가 해결될 수 있고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 있겠구나. 그럼 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평이나 또는 이런 것도 우리는 다른 변화의 계기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사람들은 가지게 돼요. 그것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특히 유신 동안에 이 남한에서 박정희 정권이 유지되는 데 있어 엄청난 이 효과를 발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외부로부터의 협박이라고 그러나요? 위협.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실질적인 위협이 거의 안 된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걸 느끼고 나서는 북한을 더 이상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리 상태로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협을 마치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끼게 만든 것이 뭐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하는 뭐죠? 그게 북한의 핵무기. 뭐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쓴다는 소리는 않고 뭐 미국을 쓰니 뭐 어쩌니 괌에 날리니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잠재적으로 위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 초기에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이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언론에서 강화시키고 그것을 언급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하는 필수적인 하나의 비법으로서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을 이미
심각하게 고려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놀라운 뭐 새롭지는 않지만은 놀라운 이 통치술은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아주 반가운 일이에요. 그렇죠. 왜요? 북한에서 역시 내부적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남한이란 위협을 그렇죠. 그 북한은 남한의 위협이라고 그러면 북한한테는 안 먹혀요. 미제의 위협? 그렇죠. 미제의 위협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이 뭐 전쟁하니 했던 가장 큰 거는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뭐 키 리졸브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항공모함 뜨고 뭐. 네, 항공모함 뜨고 그거를 북한에서 난리를 쳤던 것도 바로 동일한 외부로부터의 강한 위협이라는 거를 이 내부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이 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김정은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지도자다라는 것을 뚜렷이하는데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거기에 사실 남한에서도 짝짝꿍을 너무 잘 맞춰주니까 역시 이신전심이구나. 상생이네요. 상생. 그렇죠. 상생. 그러니 얼마나 윤창중이 싫겠어요. 그걸로 우리가 대통합을 해버렸으니. 윤창중으로 대통합을 했다고? 모든 국민이 그 일로 다 한 마음이 돼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썼고요. 아니 모든 어떤 이슈보다도 더 핫한 이슈가 그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말하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윤창중 스캔들이 일어났던 거는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죠. 빨리 이 긴장의 고조를 더 높여서 이 각자 나라의 대통합을 빨리 이뤄야 되는데 거기서 포커싱을 확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 닭 하나 시킨 것 갖고도 난리를 치는 게 지금 남북 관심 없어요. 30이 넘도록 칩거를 하고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해.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고 했는데 아무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 안 쓰잖아요. 마치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다가. 그러네. 윤창중 씨야말로 남북한 모두의 죽일놈이 됐네요. 최고. 그러면 혹시 북한에서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윤창중 씨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처리를 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에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확언컨대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아, 그 이유는요? 네. 타로즈메나? 아예 그게 아니고, 그 얼마 전에 치킨을 주문해서 올렸던 그 치킨 배달가가 이제 이 페이스북에 올려면서. 아, 그거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쨌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뭐 누가 와서 그렇게 죽이면 초유의 엄청난 관심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까지 핫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윤창중 씨가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 그것도 북한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만 난리 나는 거지. 걔네 좋을 게 없죠.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미국의 경찰이 사법 행위를 그렇죠. 북한이 지금 사보타지를 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거네. 그렇죠.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까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에서 여자친구의 이 치아와한테 질투심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사연에 비교를 해서 결국에는 치와와가 윤창중이요. 두 남녀 사이를 힘들게 하는 그렇죠. 그런. 남북에 있어서 전혀 엉뚱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뭔 소리예요 지금. 일단 잘못된 게 윤창중 귀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 진짜 귀여운 거에 목숨을 거시는군요. 귀여운 거에 대해서 진짜 귀요미에 되게 약하신 분 같네요. 남자가 귀여워서 만나나요? 이분은 남자가 귀여워서 만나요. 신들의 사랑은 되게 귀여워서 만나요. 인간의 사랑은 딴 게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군요. 남북 관계도 결국 윤창중으로 다 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네요.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롭고 싶겠어요. 그렇군요. 새롭고 또 새롭고 싶을 거예요. 결국에 지금 남북 당국 회담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루어졌던 그거를 반복하는 거지. 아마 DJ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던 남북의 화해와 교류와 그 과정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너무나 이 냉전 체제 속에서의 남북 긴장 관계를 조성하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나라에서는 국내 정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방식을 사용할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보면 너무 안 되니까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정립한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과거와 동일한 그리고 너무너무나 전형적인 남북 관계를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를 하는 그걸 우리는 이해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편에서 설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구태연하게 과거랑 비슷할까라는 의심을 새롭다라는 단어로 그건 아니지. 그렇진 않아라고 한번 굳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고수할 전망입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원칙론은 뭐예요? 그분의 수첩에 적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의 첩자가 와서 그분의 수첩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남북 당국회담의 성패는 결정될 수 있겠네요. 네, 뭐 상당히 지금 이 상담을 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북 당국회담은 상당히 새롭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과거와 아주 유사한 회담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과거의 회담은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때 제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였어요. 전 이제 겨우 이제 걸어 다닐 때였어요. 걸어 다닐 때. 네, 태어나기 10년 전. 태어나기 10년 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모르고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그냥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형태가 되겠네요. 그런데 어디서도 이 과거의 남북 당국 회담이 어떤지에 대해서 누가 정리를 안 해주니까 할 말은 없네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네, 예. 결국 그게 핵심이네요. 과거의 남북 이 당국 회담은 언론에서는 많이 떠들어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에 얼마를 줬다 말았다 이 이야기만 있는 그 형태지 않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를 듣고 계십니다. 연희동 한 선생, 이동현 작가, 김지석 선생 함께 계십니다. 예,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 상담 너무나 폭주하는 상담 사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작가 선생님 한 분이 같이 이 작업을 하기엔 너무 힘들고 우리 PD 선생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된답니다. 예, 여러분 이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inpgh2013@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악마 같은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딴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저를 뻥 찼어요. 제 고민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고민이에요. 네,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연애를 해와서 훌륭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글도 쓰고 콘텐츠도 만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얼마 전 뮤지컬 기획을 했다가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서 엄청난 심리적, 물질적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작사 대표의 말은 네가 좋아서 한 일이니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라 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고 미팅이 잡히면 이젠 한숨부터 나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기획해서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 말은 기획료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획 단계에서 엎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동안 든 물리적, 인적 비용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획도 엄연한 노동인데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한 취미생활쯤으로 생각합니다. 제작에 들어가도 이런 횡포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 좀 싸게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전 세상에 외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면 희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들이 찾지 못한 꿈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줘야 합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저도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월세도 내야 합니다. 니들이 말하는 아이디어 하나, 기획안 작업을 하기 위해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다 생긴 두통약은 누가 사다 줍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면접 볼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럼 나도 이제부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테니 내가 노력한 만큼 지급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 네. 근데 지금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프리랜서의 마음으로 산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지금 프리랜서로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전혀 이분은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분은 제일 좋아하는 거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월세 내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상담을 하신 건가요? 전 그게 지금 이분이 무슨 상담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가 잘 안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 아, 그래요? 예, 저도. 아니, 신들의 사랑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건 네. 좋아서 하신 일이 아니셨나요? 아니요, 좋아서 했죠. 네, 그런데요. 네. 네. 저는 근데 좋아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담 네. 프로그램에 고민을 보내진 않죠. 그냥. 그럼 그냥 이분이 굶고 사는데요. 상담 프로그램에 고민을 보냈다는 건 지가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닌 걸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건 알 수 없죠. 그분이 어떤 마음이실지. 네, 보면은 희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면 희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근데 좋아하는 일이면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지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이분한테 니는 네가 좋아서 그 일을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그게 표가 안 신기해요. 나보죠.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너 그거 왜 하니? 그럼 제가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좋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뭐 부모가 막 얘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 나는 이런 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이런 일을 원한다. 기획하는 게 내 일이다. 그래서 엄청난 뭐 투쟁이나 갈등에서 자기가 뭔가 이걸 택했겠죠. 근데 이것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아니 막 엎어진다며요. 아니 돈을 못 받는 거는 이분이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별로 뭐 돈 받는 데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나 보죠. 돈 받는데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뭐 돼야 되고 왜 돈 안 주냐고.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의린 척도 했다가 무슨 열정 노동자? 요즘 노동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감정 노동자서부터 아니, 열정 노동자가 있어요? 있대요. 아니 노동자는 있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못 벌면 열정 노동자.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열정 사업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열정 노동자 뭐 들어보셨어요? 예, 책이 있었어요.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라는 책이 한 2년쯤 전에 나왔고요. 아니 어떤 분이 쓴 책인데요? 한윤영 씨하고 최태섭 씨하고 세 분이 열정이 노동이 된다.
라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노동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열정을 예. 가진 사람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시장의 노동 노동 환경 착취는 속에서 주로 노예가 당하거나 하는 게 노동 착취지. 어떻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예. 노동 착취를 그게 노예가 열정이 있어가지고 착취를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뭔 노예가 그런 노예가 있겠어요? 노예가 열정을 가지고 가지도 않은데요. 예. 아니 그럼 착취를 당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고용관계 밖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예. 일하지 않느냐. 예. 좀 우리 쉬운 말로 합시다. 예. 그러니까 네. 월급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건바이 건으로 이렇게 그렇죠. 건바이 일을 건으로. 따서 그렇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지금 오는 문제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 중에. 아니 그게 왜 예. 건바이 건으로 하면 이건 근데 모든 사업 비슷하죠, 사실. 아니 그렇죠. 저도 건바이 건으로 네. 돈을 받아요. 물론 이 국민 TV는 돈을 받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건바이 건으로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뭐가 그러니까 문제야? 이건 열정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얘기를 하신 상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기획 단계에서 엎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기 비용은 보전이 안 된다. 아니 지가 제대로 했으면 엎어지겠어요? 근데 뭐 제대로 했는데 엎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문제를 떠나서 그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삶의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서. 네. 사업은 리스크 빼면 뭐가 있어요? 사업이 네. 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프리랜서라며. 네. 프리랜서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프리랜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뭐죠? 궁금하네. 옛날 기사 아닌가요? 기사예요. 네. 프리랜서는 기사예요. 이 창 들고 다니면서. 네. 그래서 창 하나만 들고 어디 전쟁 없어요? 그럼 저쪽에 그래 지금 이 게르망디 쪽에 이 전쟁이 있어. 그럼 거기 백작 누구야? 그럼 저 써주면 안 될까요? 그래 너 다음 전투에 들어가. 이렇게 되면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전쟁 끝나면 또 일이 없으니까 또 전쟁 어디에 없어요 이러다가 저 좀 써주세요 하면 용병 같은 거네요. 용병이야 말 그대로. 잘 뛰어서 잘 먼저 찌르면 살고 돈 벌고 잘못 찔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되게 옛날 또 용병은 전쟁을 하면 약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약탈이 주로 챙기는 거예요. 약탈 전리품. 네, 전리품을 챙기면서 이제 얼마까지 챙길 수 있다. 이게 상당히 또 이 프리랜서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준 월급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무기도 갑옷 이런 것도 다 지가 다 마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 완전 프리랜서네. 프리랜서. 그게 이게 상당히 유구한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럼 그 프리랜서는 열정이 없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늘에 있다가 전쟁 끝나면 불러줘. 그런 프리랜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분은 지금 프리랜서. 그리고 내가 전쟁을 하면 우리는 항상 이길 거야.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기획단지에서 엎어졌을 때 이제 돈을 자기 들어간 투자한 비용들이 있는데 보존이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건 천년전 프리랜서 보존이 안 됐어. 100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문제예요.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라는 그 고용관계 밖에 있는 노동자로서의 애환과 여기에 더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니까 안 줄 수 있다는 관계가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한 얘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이런 기획, 공연 기획이라든지 뭐 드라마 외부 제작사라든지 이런 거 회의가 됐다가 안 돼서 그동안 들인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나 아이디어라든지 무산되는 경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나라에서 국가에서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지. 아니 이분은 지금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해준 걸 떠나서 이분은 지금 자기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자기가 움직이기만 하면 아이디어만 내고 회의만 참석해도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꽤나 성공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시겠죠? 그럼요. 예. 저도 회의 참석만 해도 돈이 나오잖아요. 내용이 어쨌건. 근데 가기 싫어서 안 가요. 열정 노동자시네. 하기 싫은 짜증나요. 거기 앉아서 열정이 없어서 스마트폰 보면서 내가 딴짓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 보통 그런데- 자문회 같은 거 가면은 뭐 자문을 꼭 하려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그럼요. 예, 그런데 둘러앉아서 이분은 그냥. 지금 그 자문회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분의 문제가 뭐야? 난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 나 상담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오리무중에 빠지는 게 이분이 아니 빨리 같은 좋아하는 일. 같은 입장이라면 빨리 좀 대변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받고 싶다라는 부분도 물론 당연히 오케이. 있겠지만 자, 첫 이제 번째. 이 일이 노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하는 네. 것을 노동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러니까 뭐 기획 단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들어가는 그 아니, 결과물 모든 게 외의 그렇죠. 모든 일. 그 말을 다시 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진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네. 내 시간, 내가 투입한 시간 대비로 돈 좀 주세요. 돈을 지불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네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예. 그것도라뇨. 근데 그 정말로 돈 받는 문제 이전에 이제 이분이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기획도 엄연한 노동인데 사람들은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취미 활동처럼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이 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신경 쓰세요. 예.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예.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예. 됐죠? 예. 그랬을 때 이분을 우리는 지금 내 주위에도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나는 이제 좀 나도 힐링하는 상담을 좀 해주고 싶어요. 예. 킬링 캠프래잖아요. 킬링 캠프. 진짜 킬링이 아니라 힐링. 예, 어쨌든 간에. 근데 사람들이 진짜 킬링하고 싶어. 힐링은 사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난 진짜 도와주고 싶어. 이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누구로부터, 야, 너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은 너는 이 정도 가치가 있어. 그래서 돈을 너가 싫어한다는 걸 알지만 꼭 받아.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과 노동의 긍정적인 보상을 가치를 받고 인정을 싶은 것. 받는데 네, 지금 두 가지 문제인 것 그러면 같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기획이나 아이디어의 노동의 가치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분은 시간과 이 몸의 힘을 사용하는 노동자, 육체 노동자의 노동하고 구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노동의 정의 좀. 이분은 애지간한 거 다 지금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이분은 애지간한 걸 구분 못하는 거다. 오. 그러니까 애지간한 걸 구분 못하는 분한테 상담을 해주기는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힐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이 많은 분들에게 먹히는 이유는 대부분 분들이 애지간한 구분을 못하면서 그냥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참 불쌍하죠. 그럼 앞으로 좋아하시는 그냥 일 열심히 하시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분도. 근데 이분은-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좋아하는 일을 네가 한다는 이야기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조금 뭔가가 자기가 그동안 착각을 했다는 건 조금 느낀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분한테 한마디로 전 딱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분은 본인은 기획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획은 머리를 써서 하는 기획이 아니라 이 기획은 손발을 써서 하는 노동이라고. 네. 됐죠? 그러면 노동인 경우에는 항상 시간당 단가라는 것이 정해져야 돼요. 네. 시간당 단가로서 정해서 이분은 돈을 받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시급은 얼마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고민해보시면, 훌륭해요. 네. 시간당 단가를 결정하거나 그 노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변호사, 맥도날드? 아니요. 인력시장이라는. 혹시 인력시장? 저는 전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전 줄 알았어요. 아, 본인요? 시간당 단가라고 하셨는데. 아니, 뭐, 한 선생님 시간당 단가로 그렇죠. 차지를 하죠. 저도 시간당 단가로 차지를 해요. 예. 네. 그런데 전혀 단가가 차지가 안 되는 동네도 있어요. 그쵸. 이 국민 TV 이런 데서는 시간당 단가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없어요. 출연료가. 예. 왜냐, 우린 다 열정 노동자니까. 여기서. 열정 노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열정 노동자가 아니에요. 저는 재미로 왔어요. 그냥.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은 노동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고담준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 지혜를 얻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와.
왜 갑자기 와 그러지? 교수님 뵈러 야유예요? 왔는데 아, 그래요? 이런 의미가 막 부여가 되니까. 아니 네. 그런 의미가 없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냥 교수님 뵈러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저같이 못생긴 얼굴도 봐요. 이 참 남들도 개똥이라고 참 별볼 없이 해도 다 이런 가치가 있다니까요. 인터넷상에 좀 실물이 얕다는 얘기가 좀 돌아가지고. 네, 확인하려고. 잘생긴 인간들은 꼭 저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참 가관이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진짜. 다 척하면. PD님이 제일 잘생겼어요. 와. 차를 대놓고 욕을 해요. 네,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 한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뭐 힘들다 그러면 누가 내한테 상담하겠다고 연락 오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받아야지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는데. 안 하죠. 안 하죠. 이게 진정한 프리랜서의 자세예요. 저는 이게 그러려고 프리랜서 한 거죠. 좋아서 일을 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네. 저도 시간당 몇백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 그 동네 인간 꼴 보기 싫어. 나는 그런 거는 내 스타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몇백이 아니라 몇천도 됐거든요. 싫거든요. 잘라버려요. 왜? 나한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럼 네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나는 인간도 있는데 돈이 많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근희 회장도 돈이 없어요. 맞아요. 부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돈이 없다는 거. 그럼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본인이 프리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본인이 스스로 가치를 매겨야 돼요. 네. 본인이 가치를 스스로 매기지 못한 상황에서 야 너는 그래 10만 원 너는 20만 원 이렇게 되면요. 그럼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노동자보다 못한 준노예 상태로 자기를 저당 잡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잘하는 표현이 있죠. 영혼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으로 지내는 것이 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옛날에 공무원도 그랬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웃기고 앉았네.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고위공직자들이 그 소리 할 때마다 속에서 왜 그래요? 그 자기의 이익을 국가 이익에 부합시키는 게 아니라 그 역으로.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빙자하고 덩쳐먹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화가 났던 건 뭐냐? 그거를 사람들이 단가를 좀 높게 쳐줘야 되는데 단가를 거의 복권 당첨 수준으로 지금 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주변에서 참 이런 말 듣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네가 좋아하는 일인데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번번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 일단 인간관계부터 좀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죠. 이 자기가 뛰어드는 이 판부터 좀 어떻게 좀 바꿔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참 착하신 분 같아요. 이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리얼리스트의 전형적인 분이에요.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은 항상 너는 착하다. 넌 참 괜찮다. 너는 프리랜서라서 참 너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얼마나 멋있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참 좋은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결국은 돈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라든지 적게 돈을 주겠다는 사실 정도는 이분이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어휴, 그거를 꼭 경험을 하고 압니까? 미리 알아야지. 근데 이 상황을 이분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분요? 이분은 못 바꾸세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아주 절망하시겠죠. 킬링 캠프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사실 이분 지금 이렇게 상담에 신청한 것만으로 이미 바꿀 의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박수.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이분은 자기 직업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프리랜서 맞아요, 아니에요?
글을 쓰고 콘텐츠도 만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아니에요. 글을 쓰고 콘텐츠도 만들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도움입니다. 안타깝네요. 뭐가 사실이니까. 안타까워요? 프리랜서가 아니고 도움이에요. 도우미 아주머니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도우미 아주머니 단가는 혹시 아시나요? 요즘 그 시간별로 좀 하는데 네. 한 3시간에 한 5만 원? 3시간에 5만 원. 그래요. 세네요. 세죠. 이쪽은 프로페셔널 도우미를 쓰고요. 웬만큼 이 강남에 잘 나가는 도우미 아줌마는 하루 넘으면 일당이 10만 원. 하루 일당이라는 것은 대개 한 7시간에서 8시간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3시간에 5만 원이면 상당히 세다는 거예요. 강남에 잘 나가는 아줌마 수준. 그리고 일반적인 보통 도우미 아줌마는 6만 원에서 7만 원 하루 일하면. 근데 대부분의 도우미 아줌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글도 쓰고 콘텐츠 많으니까 대학은 나왔지 않았냐. 대학을 나왔는데 도우미를 한다. 근데 요즘에 대학 나온 도우미 많아요. 엄청 많죠. 넘쳐나죠. 네. 그럼 이분이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도우미다라고 할 때 도우미는 꼭 가사 도우미뿐만 아니라 이런 기획 도우미 넘쳐나요. 디자인 도우미 넘쳐나요. 지금 국민TV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 이 프로에도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연락 주세요. 일단 계산을 아마 국민TV에서 해줄지는 몰라요. 자,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명박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노동자로 여기고 노조를 만들고 한다라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만으로는 너무 훌륭한데 누가 했냐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끼치네요. 그러면 삼성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자부심이 넘쳐나시는 분들이구나. 그렇죠. 노조 있는 데는 다 자부심 없는 분들이고. 그렇죠. 제가 일한 영국 대사관도 노조가 있는데 영국 외교관들도 자부심이 없구만. 지금 이 매판 세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옛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정을 하려고 저는 이제 작가 생활을 한 지가 전에는 회사 다니고 홍보 일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완전 전업 작가가 된 지는. 프리랜서가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뒤로 뭐 사실 잡다한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영상 만드는 일 뭐 이런 거에 끼어들어서 뭐 이것저것 손을 대보기도 했고 지금 이제 딱 그냥 글쓰기로 돌아서고 났을 때쯤에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대통령님의 전임 대통령님의 말씀을. 아니 이번 대통령도 그 시간제 반듯한 일. 그 제가 이 노동자 발언에 너무 이렇게 빡쳐가지고 보통 작가라고 그러는 말이 뭐 이렇게 되게 대우받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대하는 직함은 아니잖아요. 노동자가 그럼 하대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서는 그렇죠.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노동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니까 이미 정의를 그렇게 나는 내려버리는 그러면 거죠. 내가 지식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한테 자부심이 없다고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럼 지칭을 한 거네요. 그렇죠. 왜 자부심도 없고 뭐야. 욕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탄핵을 좀. 걔는 뭐예요 그러면? 지는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네. 회장님의 하수인 역할을 하더라도 자기는 앞제비가 아니고 경영자였다. 이걸 이렇게 노동자가 아니신 거죠. 그럼 말을 바꾸면 걔도 자부심을 느끼면 걔가 아니던가? 오, 그런 놀라운 표현을 쓰다니요. 제가 요즘 표현이 좀 세죠? 훌륭해요, 훌륭해요. 너무 더워서 그래요. 네.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렇군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있어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려는 말씀 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노동자라고 인정을 하는 게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급이 난 얼마짜리 노동자다. 그럼요. 이걸 정확하게 스스로 세우시고 남이 매겨주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요. 너희들은 이 1시간 강의가 얼마짜리인지 아니? 그 질문부터 던져요. 1시간 강의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학 교수의 1시간 강의가? 궁금한데요. 학생이 대학 교수의 1시간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면요. 시간당 25,000원을 지불해야 돼요. 학생이 내는 게. 등록금에 계산을 해보면 대략 25,000원이에요. 그럼 내 같은 경우는 2시간 연강을 하면
1시간에 5만 원이에요. 2시간에 5만 원이에요. 근데 학생이 100명이 있으면 네. 곱하기 100 하면 500만 원짜리 강의를 내가 학생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임무를 가지게 되는 그걸 다 받으시나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일반 비즈니스 하는 관계에서는 받아요. 근데 대학에서는 그렇게 못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지식 노동자가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 노동자는 대개 1시간에 100명을 강의를 해주고 5만 원만 줘도 좋다고 서로 나서요. 저 연구실에서 거의 신촌역까지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지식 노동자는 교환이 참 쉽다예요. 그렇죠. 스스로 자기 가치를 똑바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지 못하면 그리고 그걸 하려면 상당한 본인 나름대로의 차별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당신의 시간당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그쪽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차별성은 있네요. 좋아하는 일 하는 어떤 그런 순진하고 맑고 밝은 그런 열정 사나이로 보인다면 차라리 이게 캐릭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유치원생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 드라마에도 뭐 이런 못난이 주의보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착하지만 늘 당하고 근데 계속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은 기회를 받으려면 좋아해서 열심히 하니 어디든지 불러달라고 한다면 글쎄 차라리 밥값은 먹지 않을까? 갑자기 더워지네요. 저는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참 착해서 좋긴 하지만 상당히 민폐를 끼쳐요. 네. 차라리 이런 분이 나서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쓸 거거든요. 그런데 어중이떠중이 다 나와가지고 이 좋아서 열정으로 뭉쳐서 뭐든지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할 때는 차라리 죽어라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킬링으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 프로 하나 만들 때도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이 놀면서 만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누가 놀아? 누가 놀아? 요즘. 응?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안 하는지 아무런 지금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지금 안타까움이 있다니까요, 지금. 같이 부여하는데 교수님과 가치가 안 맞을 뿐이죠. 오, 그래요? 멋있어! 그럴 수도 있다는 것 뿐이지, 뭐. 우리도 같이 갖고 오는데. 무슨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왜 저한테만 비밀로 하셨나요? 아니, 교수님도 비밀로 하는 것 같아서 나 모르겠었어. 나의 가치는 지금 멘붕 상태에 있는 이 국민들과 우리가 왜 사는가, 뭘 위해서 사는가, 이거를 이 상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같이 공유해보자, 소통해보자, 국민 대통합의 이 계기를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게 내 진심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가치 때문에 왔는데 교수님도 그건지 지금 알았네요. 우리 이제 가치를 발견했어. 이제 함께 갈 수 있어.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분도 누구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희생을 하는 일 없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면 돼요. 그리고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돈 안 주면 안 하시면 돼요. 아무도 돈을 안 주는데 당신 보고 하라고 이야기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은요, 좋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요, 돈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돈을 안 받아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찾든가, 아니면 하루에 1시간만 엄청나게 돈을 받는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진짜 좋아하는 일에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당분간은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주는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로 돈을 버세요, 먼저. 그리고 그걸 번 다음에 좋아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세요. 그러면 이번엔 도움이 좀 되나요? 도움이 되겠죠. 아니, 제 예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환경 쪽 하는 거가 제 가장 하고 싶은 일인데. 훌륭한 일이에요. 저도 오전에도 제가 회사에서 약간 시간을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빼서 제 개인 시간을 쓴다고 해놓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카페에서. 진짜 좋은 회사요. 네. 아니, 근데 물론 그 전에 야근한 걸 이제 가서 이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면서
왜냐면 저도 애가 지금 있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 모델일 때는 뭐 밤에 연락해서 뭐 해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해줘요, 그냥. 왜냐면은 그 사람들 저 쓰는 거는, 편하게 일을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깔끔하게 해주고, 저는 대신 그걸로 이제 벌어놓은 그 자산을 가지고는 이게 집도 이제 하고 했으니까 여유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제 환경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냥 프리랜서 모델 때는 그냥 딱 시간에서 돈 받고 한다는 걸로 하고, 환경 쪽 할 때는 뭐 돈 안 줘도 그냥 뭐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게 뿌옇게 흐려져 있어가지고는 뭐 어디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서 억울할 일 같은 거는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말을 하고, 안 준다고 그러면 안 해버려야지. 뭐, 좀 너무 흐릿하게 하는 거는. 구두로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계약서 네, 작성하는 그냥, 습관 들이시고 이런 거 뭐 실질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분한테는. 그리고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것도 이렇게 100% 받진 못하더라도요. 뭐 기획 단계에서 이러이런 비용이 들었다. 뭐 인터뷰 비용이라든가 뭐 장소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업무 추진비들이 있었다라는 걸 되게 관료제 스타일로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제출을 하세요. 100%는 못 받아도 택시비 정도는 받아요. 보통 그렇게 하면. 그뿐만 아니라요. 네. 어떤 기획일을 하더라도 자기 시간이 얼마나 크게 썼다고 그쵸. 시간 단가로 네. 요청을 하세요. 나는 얼마짜리다라고 청구를. 기본적으로 이분이 시간 단가는요. 지금 프리랜서 도우미시니까요. 프리랜서 도우미 시간 단가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요청하세요. 좀 더 거시적으로 뭐 연대를 하자면 뭐 예술인 노조 찾아가지고 가입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전국 단위 노조는 없지만요. 네. 이제 발족 준비하고 있는 예술인 노조들이 있으니까 뭐 연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그것도 생각은 해보세요.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예,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교수님.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를 애청하는 35살 여자입니다. 늘 남자가 먼저 저에게 대시를 하고 그래서 사귀었지만 그다지 마음이 동하지 않아 제가 먼저 그만두자고 하면 남자 쪽에서 제발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붙들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한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번개마다 참석하고 계속 맴돌기를 몇 달. 드디어 그 남자와 사귀게 됐습니다. 사귄 지 몇 달 만에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남자가 돌싱이라고 고백도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혼이 죄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귀다 보니 이 사람이 슬슬 결혼하기를 주저하는 것이었습니다. 100번 이해했습니다.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니까 겁이 났겠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지쳤습니다. 중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2번. 이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6개월 정도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태어나면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퇴원 날짜가 다가오니 또 그 병이 도졌는지 결혼하는 게 망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건축학개론을 혼자 보고 와서는 아직 첫사랑을 못 잊었다고 합니다. 결혼하자고 해서 예식장까지 예약했는데 결혼할 마음이 없는지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외제차를 사겠다고 설치는 모습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졌습니다. 상견례도 안 했고 그저 예식장 예약을 취소한 것이니 파혼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그게 저에겐 대단한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소개팅도 많이 하고 여러 명을 사귀기도 했지만 도통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가끔 모임에서 그 남자를 마주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과 다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 남자와 결혼했다면 저는 맨날 울면서 속상해했을 것 같습니다. 맨날 게임에만 몰두하고 바람기도 있고 제겐 가끔씩만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속상합니다. 네, 진짜 저도 속상하네요. 속상하네요. 이런 분이. 아, 날도 더운데 정말 사연 끈적하네요. 그래요? 아니, 왜 끈적하게 느끼세요? 남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남의 얘기요? 네, 한생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아, 전 파혼했잖아요. 깔끔하게 그리고 괴로워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아, 그렇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냥 저의 이기심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의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제가 연애 상담을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이전에 메인 널 전 봐주는 게 연애와 관련되는 거예요? 연애를 상담하러 많이 오는 거는 대세인 거죠. 제가 많은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고민이다. 열이면 열은 다 연애 고민을 하니까 뭐 네. 남녀노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사람과 연애를 고민하니까 많이 듣는다 뿐이지 제가 좋아하거나 잘 이해가 가거나 하는 상담은 진로 문제예요. 아, 됐어요. 그럼 빨리 진로는 소주 마실 때나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분에 대해서 왜 끈적끈적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남자를 만났으면 빨리 잊고 정리를 해야지. 해야지.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건 뭘까요? 근데 저는 이분이 인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렇게 별로 거절당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매달리는 남자만 또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가 35인데 늘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하고 그래서 사귀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연애의 기본 정석이라는 것이 나는 있다, 남자가 대시한다, 그 남자와 사귄다, 그 남자는 떠난다. 이게 이분의 연애의 기본 정석인 것 같아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누구 이렇게 유혹하거나 뭐 이렇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해본 게 이분이 처음인 거죠, 이 남자가. 자, 그럴 때 이제 이분의 이제 심리를 이야기하면 이런 분의 성격을 저희가 상당히 로맨티스트라고 그래요. 상당히 여성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받아줬으면 하는 열망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수줍어하고 또 조금 소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 상태예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 상태예요. 그런데 이 청소년기의 심리 상태를 너무 오래 진정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누구에게 이제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마음을 주는 거는 상당히 일방적인 또다시 사춘기에서 마치 짝사랑하는 그 심리 상태에서 이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한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는데 이 남자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 한량기가 있는 남자예요. 대개는. 그렇네요. 그러면 첫눈에 되게 여자들이 반해요. 왜 여성들은 한량기가 있는 남자한테 반하고 우리 김선생 같이 저렇게 참 이 진지한 분한테는 잘 안 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부남이라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아니 정각 때도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연애는 약간 좀 재미있고 좀 그런 걸 추구하는 건데 저는 뭐 그것보다는 이제 뭐 좀 진지하고. 지구의 미래와 그렇지. 이제 그 이후에 나갈 길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 저도 나중에는 왜 나가서 사람 안 좋아하지 그러다가 내가 재미없게 했구나 소개팅 나가서. 그래요? 네, 저 약간 좀 반성을 나는 했죠. 항상 소개팅을 나가면 일단은 상담 모드로 나가기 때문에 재밌다고는 그랬는데. 상담은 재밌죠. 네, 환경 문제는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거든요. 주로 내가 상담했던 네.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다 재밌어요. 네, 그럼 꼭 상담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연애 모드로는 안 넘어가요. 거기가 이제. 아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상담하는 사람으로 됐지 연애하는 사람으로 안 되는 거.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고. 안타까워요. 근데 참 우리 같은 사람이 참 괜찮은데 그죠? 하여튼 뭐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군요. 결혼했던 다행이네. 근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는 번개마다 참석하고 근데 어떻게 번개마다 참석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인터넷상 아마 인터넷 모임인 것 같은데. 인터넷 모임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올리는 글을 다 보신 거죠. 주시하면서. 그렇죠. 트위터든 뭐든 해서 계속 그렇죠. 추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분들이 꼭 그래요. 약간의 스토커 모드로 그 남자를 꼭 그 남자와 사귀었어요. 사귄 지 몇 달 만에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그랬다면 이 여자분이 틀림없이 그 남자한테 우리는 결혼하지 않으면 같이 안 잔다라는 리액션을 했을 거예요. 저도 한 표. 그래서 이 남자는 결혼하자고 했고 그래서 이 여자는 기뻤대요. 왜 기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남자가 돌싱이라고 고백했는데 상관이 없다까지 했어요. 이혼이 죄도 아닌데. 아니죠. 훌륭하네요. 합리적이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저 남자가 좋다는 마음에 그쵸. 모든 걸 몰빵하는 합리화. 거. 예. 네. 그리고 되게 이 로맨티스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연애를 할 때는 모든 걸 몰빵을 해요. 또. 그리고 본인을 약간 공주과 또 이분이 보이시네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쭉 경험한 거는요. 전형적인 논팽이한테 당한 거 이상으로 뭐 설명할 게 없어요. 한량의 정석인 네, 거죠. 한량 정석이에요. 분명히 그 여자한테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발사를 했을 거고 눈빛을 여자가 넘어오고 관계를 진전해야 되니까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했을 거고 그래서 관계 다 뽑고 나서 자기는 돌싱이지만 뭐 받아 뭐 달라 뭐 이랬을 거고 뭐 받아줬고 근데 계속 가면서 여자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부담도 느끼고 맞아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로맨티스 여성이 또 연애 관계 되고 결혼하는 상황이 되면 좀 많이 징징거려요. 많이 매달리고. 네, 많이 매달려요. 그러면 이런 한량기 있는 남자는 도망 모드로 딱 바뀌어요.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런 로맨티스 여성분들은요. 너무너무 내가 옆에 지켜만 봐도 너무너무 참 멋있어요. 진짜 여성미 넘쳐나요. 그런 측면에서 한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든든한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한량기 있는 남자는 여성을 위해서 자기가 이 보호를 해주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분이 깨달았어.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외제차를 사겠다고 설치는 모습에 이건 아니다 싶어 헤어졌대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이 남자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었으면 예식장 예약을 본인이 직접 했대. 상견례도 안 했고. 근데 저에게 큰 대단한 상처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단한 상처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남자 만나면요. 이건 없었던 일로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힐링이죠. 그죠? 그럼요. 기억은 빨리 지워져요. 그리고요. 가끔 모임에서 그 남자를 마주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과 다시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럴 때는요. 이제 그 남자와 관련된 모든 모임에는요. 가지 마세요. 그걸 가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남자의 먹잇감으로 본인이 살고 싶으시면 가도 되는데요. 그건 아마 인터넷 모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다 탈퇴하시고요. 모든 기록을 지우세요. 그 다음에 만날 게임에만 몰두하고 바람기도 있고 내가 다 이랬어. 한량이라고 그랬잖아. 저에겐 가끔씩만 다정한 사람이었다는 건요. 이 바람기가 있는 남자의 특성은요. 가끔씩 여자에게 다정해요. 그리고 대개는 다른 여자하고 사귈 때는 더 다정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럼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이런 남자 만나본 적 있어요. 만나본 적 있어요? 네. 오, 상당히 여성 티가신가 봐요. 아니죠. 제가 좋다고 많이 들이댔다가 이런 줄 모르고 말하죠. 어릴 때 한 10년 전 얘기. 이거는 전형적으로 약간 20대, 20대 초반 사춘기 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판타지. 나이가 지금 35인데요. 심리 상태는 거의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이에요. 너무 소녀적 취향을 갖고 있고 있어요. 그 예식장을 미리 예약한 거에서 이 여자는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결혼. 그렇죠. 뭔가 이 로맨스를 궁극으로 이루는 건 식장이잖아요. 막 로코코풍의 식장을 예약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헤어지긴 참 잘했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동안 하신 일 중에서 진짜 잘한 일이에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이게 속이 안 좋을 때는 위장약을 드시면 되고요. 마음이 그래도 아프시면요. 그냥 영화나 한 편 보세요. 항우울제 같은 거 처방받아서 좀 드셔도 괜찮아요. 뭐하는 소리예요 지금. 정신병자로 몰지 마세요. 그 정도로 이분은 약간 이분이 조울증기가 있으세요. 이 상태도 약간 드라마 퀸처럼 즐기고 있는 상태라 그렇기 때문에 더 맞아요. 드라마틱하게 쫙 빼입고 나가서 맞아요. 우울하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헤어 탁 해가지고 영화관에 혼자 그 분위기 막 즐기면서 내면 돼요. 그러면 와인도 쫙 틀림없이 마시고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올 때나 아니면 그 첫눈을 반하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와서 말을 걸 가능성도 있어요.
그 모습으로 이 여자도 남자를 꼬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멜랑콜리하게 그러면서 약간 우울한 모습을 하면서 이 조금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요. 조금 옷을 그러면서도 조금 독특하게 입고 나가서 영화를 한 편 보세요. 그래도 누구도 자기를 찝찝거리지 않으면 이 주위에 있는 와인바를 가거나 와인바보다는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요. 그냥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계세요. 혼자서 누구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간혹 시계도 좀 보거나 하면서.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안 되나요? 뭔 소리예요 지금. 이분하고 너무 다른가요? 네. 남자가 많은 데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데가 그 남자들은 치어리더 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그리고 그 남자는 야구 보러 오지. 야구장에 가서 여자 꼬시는 남자 없어요. 아니 저 야구장에서 헌팅 당해본 적 있어요. 같이 동료가 된 거죠. 이렇게 막 같이 응원하고 막 이러다가 같이 술 한잔 할래 뭐 이렇게 돼서 그러다가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20대 때. 20대는요. 옆에 아무나 있으면 나 헌팅했지. 이분이 나이가 35이라는 거고 감안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 대충 이분한테 좀 도움이 된 상담이 됐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분은 지금 특별하게 자기 문제를 상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참 공주처럼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 있는데 저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참 이분이 멋있다, 여성적이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이 놈팽이한테 찌질한 놈한테 걸려가지고 당했다 이렇게 참여해보니까 오히려 저희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남자를 유인하는데 잘 쓰실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아요. 그래 되면 남자가 반복이 되겠죠? 그럼요. 남자가 이 여자를 그냥 좀 막 먹으려고 놀이개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분이 심리 상태도 약간 지금 조울증 성향도 있기 때문에 누구만 나타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조금 치장을 하고 클럽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분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이분과 같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손잡고 뭐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조금 남자라는 인간에서 떨어져서 시간을 조금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럼 나중에 결혼 생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시는 방법은 좀 있나요? 로맨티스트 분들이 또 자기의 이 멜랑콜리한 성향이나 여성적인 성향도 있는데요. 상당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강박적이세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배우자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박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헌신적인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진짜 열심히 해요. 제 친구 중에도 로맨티스트고 개 2마리에 고양이 1마리 키우는 친구 있는데 이 개들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인 그 모성 본능이 강한 엄마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나 고양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주관인데 얘는 막 벌벌벌 떨어요. 막 그러면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돼가지고 얘 고소공포증이라서 높이 들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 소리라는 거야. 돌봄의 정신으로 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멋지네요. 보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있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에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배우자를 만나거나 연애를 할 때 이 전문가한테 상담을 잘 받아서 이 한량 같은 인간한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제 친구도 위험하긴 하네요. 한량 같은 친구를 뒀으니 게임만 하고 바람기만 가끔씩만 다정한 저랑 놀고 있는 거 보니까 로맨티스트가 확실하네요. 네. 근데 뭐 이 한 선생은 좀 아이디얼리스트니까 아이디얼리스트가 매력을 또 느끼는 대상이 항상 로맨티스트예요. 네. 그건 그렇고요. 이제 요 정도 이 사례는 하고요. 지금 우리는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를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사연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민은 남자친구가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늦게까지 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술을 과하게 마시면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오히려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야근과 회식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가 차라리 불평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시간 근무가 중요하고 그래서 최대한 근무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 후에는 개인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남자친구는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나 남자친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장시간 노동하고 술을 권하는 회식 문화가 있는 한국 사회가 이민 가고 싶을 만큼 싫습니다. 남자친구가 사회생활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할 때면 이 사회가 잘못됐다 혹은 이곳이 싫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민을 가세요. 그런데 이민을 가시고 나면 또 아실 거예요. 전 지구상에 회식 문화가 있는 데가 꼭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사 사는데 다 내 마음과 같지 않게 억지로 또 끌려가서 지내야 되는 거 참 많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지금 고민 상담해 주신 분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직장 생활 그만하고 빨리 남자친구하고 결혼해서 그냥 집에서 자기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지금 야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불평을 이렇게 토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 일에 굉장히 많이 몰입을 하시는데 화가 나는 부분이 남자친구의 직업관과 나의 직업관이 다르다라는 게 화가 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업관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 전문적이고 유식한 책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는 직업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인내력? 아니죠. 이분은요, 본인과 남자친구를 분리시키지 못하는 의존적 심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8시간 근무가 중요한데 남자친구는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화가 나는.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지, 이분 남자분은. 그렇죠. 그리고 힘든데 하는 거 아니에요? 8시간 근무라는 건요. 이 시계야 가라 빨리 가라 나는 시간만 땡치면 내가 뭘 하든지 그걸 스탑하고 그냥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직장관 또는 근로관 이런 거 전혀 없으신 분은 아닌가. 반듯한 시간제가 잘 맞으실 것 같은. 네, 반듯한 시간제를. 그렇게 일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으로서 반듯한 시간제에 이번에 업무를 하시면 좋겠네요. 이분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듯한 느낌이. 아니죠. 네. 저녁이 있는 삶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퇴근 후에는 개인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남자친구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혼자서 가지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남자 만나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를 한 명 가지지 말고 2명을 가지거나 3명을 가지시면 이분 되는 거죠. 아니면 자기랑 비슷하게 그냥 8시간 딱 근무하고서 퇴근하시는 분 만나시면 되죠. 그렇죠. 또 다른 친구를 가지면 되죠. 그럼 상당히 간단하네요. 저희 대사관이 7시간 근무거든요. 와. 그래요? 근데 남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 좋은 직장일수록 이 남자들이 적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승진도 없고, 그러니까 업무 시간은 딱 그만 끝나는 건 좋은데 승진도 없고 월급도 거의 안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여자분들이 나는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딱 시간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이 사람은 평생 버는 게 이 정도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 결혼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괜찮은데, 굉장히 힘들어하다는 어떤 친구 한 명이 한 3년 동안 일하다가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면 나갔습니다. 오래 근무하면 대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 됩니다. 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잘하면 의사도 되고. 간호조무사는 오래 있으면 간호사 돼요. 시험 봐가지고. 시험도 봐서 하더라도. 근데 대사관에서 오래 근무한다고 대사 임용 고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여자분은 그 시간을 빨리 끝내는 사람을 찾으셨을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사장님이 될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기대를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걸 다 기대하시고. 이 여자분은 상당히 이 남자가 자기와 뭐든 함께 컨트롤 안에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이분의 상담사에는 가장 전형적인 건 자기 문제가 지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궁시렁하는 그 의미에서의 상담이지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거였는데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남자친구를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있고 그 문제는 남자친구가 회사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이분 상담의 핵심이거든요. 치와와랑 비슷한. 그렇죠. 회사가 강아지. 네, 회사나 강아지 진짜 질투심을 느끼는 이 어떤 분의 상담 사연하고 똑같은 심리 상태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여러분들 상담을 해주면서 또 참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어떤 불만을 토로하는 대상으로 그냥 지금 상담을 하는 상황은 아닌가. 그리고 뭐 해결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말고 뭐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식의 의미로 상담을 던지는 경우는 결코 원하는 답을 찾을 수도 없고요. 삶이 좀 더 나아지거나 행복해질 가능성이 없어요. 말 그대로 힐링 없거든요. 그렇죠. 안 되거든요. 상담할 때 궁금하신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면 제일 답답한 질문이요. 전반적으로요. 상당히 아까 노동건, 뭐 네. 변로건 뭐 이런 식의 용어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질문 하나를 찾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결국 질문만 나오면 답은 금방 나오는데 질문 찾는 게 상담인지 진짜 실제로 그래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질문, 제대로 된 연구 문제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상담의 핵심도 정확하게 그 사람이 던지고 싶은 알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상담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동현 작가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한번 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뭔가 조언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고 저는 느끼는데 특히 연애 문제, 종교 문제가 그래요. 근데 우리 상담이 조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착각입니다. 네, 근데 착각이에요. 와서 오늘 있으면서 깨지러 오신 너무 거예요. 유쾌했어요. 깨지다뇨. 다른 사연을 들어서 몸바지를 해준 거죠. 황상민의 대국민 상담소에 고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와 함께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inpgh2013@gmail.com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소에 이 보조 상담원으로 적극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 꼭 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할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우리